세종시록 86권 세종 21년 9월 6일 신해 세 번째 기사 1439년 명정통 4년 종정승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승이 노구남, 쇠모 등 8인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86권 세종 21년 9월 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정사공이 황보공의 통덕 제수의 부당함을 아뢰다. 사관은 우정은 정차공이 아뢰기를 국가를 이미 자질을 따라 승급시키는 법을 세웠는데 지금 황보공이 봉직낭으로서 통덕으로 뛰어서 제수하였사오니 참으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가는 승자하여 제수하는 것은 을에 있는 일이다. 또 공은 이미 만기가 되어 오는 10월이면 예대로 통선을 가하게 되어 있은즉 내가 통덕을 준 것이 원래 뛰어서 제수한 것이 아니다. 하물며 공은 지금 먼 변방의 막부로 가니 더욱 뛰어서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장차 널리 연연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86권 세종 21년 9월 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기도 흉년을 진휼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금년에 경기도가 흉년이 들었사오니 청하옵건대 조금 풍년이 든 각 관의 곡식으로서 평년의 종자를 바꾸고 또 올 기민년에 꾸어준 환상과 군자전의 전세를 병진년의 예에 의하여 모두 곡식으로 수납하여 명년의 종자로 하게 하고 지금 전라도 연해의 각 관의 쌀, 콩 합하여 2만석을 조전하여 진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6권 세종 21년 9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왕식이 김진을 들여보내라고 한 것을 논의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왕식이 이 면에게 김진을 꼭 들여보내라고 말하였고 또 식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두터운 뜻이 있으니 이번에 북경에 갈 때 보내는 것이 어떠한가. 의정부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영의정 황희 등이 아뢰기를 진은 멀리 길수에 있사오니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경의하게 들여보낼 수도 없사오니 마땅히 영마로 진을 불러서 자세히 물어본 연후에 들여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번 북경에 갈 때 보낼 거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곧 함길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지난번에 전지를 내려 금의위 지휘 식의 종형 진 본명 김부계와 식의 조부 분묘와 친족 등을 자세히 찾아 물어서 계달하라 하였는데 위의 부계를 급히 찾아서 영마를 태워 보내고 또 조부의 분묘가 있는 곳과 일족을 물어서 아뢰라. 만일 부계가 늙어서 길에 오를 수 없거든 친족 한 사람을 보내라 하였다. 세종시록 86권 세종 21년 9월 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소나무의 벌채를 검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소나무의 벌채를 검하는 것은 육전에 실려 있사온데 요사이 유사의 검찰이 해이하여져서 소나무를 모조리 베오니 실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성 및 심리는 산승부로 하여금 전장하여 엄히 검하게 하고 또 사원부로 하여금 한승부의 건만을 고찰하게 하며 또 심리 밖은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검단하게 하고 또 관찰사로 하여금 수령의 건태를 검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6권 세종 21년 9월 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후군 김하의 주애를 논하다. 김하가 부상을 당하여 사사로이 장기를 간통하였으므로 사무부에서 탄핵하니 임금이 이를 듣고 장령 정지담을 불러 묻기를 지금 무슨 죄로 하를 탄핵하느냐 하니 제담이 대답하기를 지난번에 하의 정처를 소박한 주를 탄핵하여 아뢰었사온데 전하께서 특명으로 용서하셨습니다. 하가 또 개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전처를 밟아
드디어 기첩과 적처가 서로 질투하게 하였고 또 부상 중에 있으면서 사사를 간통하여 자식을 낳아 일의 형적이 환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공문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아는가 하니 지담이 대답하기를 기첩 옥루아와 적처가 서로 질투하는 것을 공문할 때 그 일을 적발하여 공문하는 것입니다. 옥루아의 막내 아들 숙모는 하가 거상 중에 엄밀히 간통하여 낳은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하의 직첩을 거두고 몸을 구속하여 공문하소서 하며 임금 말하기를 지금 너 말을 들으니 하가 반드시 면치 못하겠다. 내가 마땅히 깊이 생각하여 다시 너게 말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86년 세종 21년 9월 10일 을미요 첫 번째 기사 성질사 이사금에게 왕식과 왕소를 만나보도록 하다. 성질사 이사금에게 전제하기를 지난번 사은사가 입조하였을 때 금의 위, 지위, 왕식과 요동백호, 왕소 등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모든 일을 지시하여 주고 후대하였기 때문에 정족사가 갈 때에 이변을 시켜 줄 물건을 쌓아보내어 비밀리 후위에 답하려고 한다. 경이 이번에 가서 만일 두 사람을 만나거든 관곡하게 이야기하여 감사의 뜻을 보이고 인하여 말하기를 길주에 있는 족친의 소식은 뒤에 오는 사람이 자세히 알아가지고 올 것이라 하고 증례할 물건은 아직 주지 말고 부디 타인을 통하여 보기를 구하지 말라. 지난번에 사은사가 입조하였을 때 판사관이 미복으로 회동관과 우리나라 사신이 출입하는 도로에서 동정을 정찰한 일이 더러 있었다 한다. 만일 식을 보거든 이야기할 때 부디 극진히 조심하고 비밀리 하라. 또 무역하는 모든 일을 더욱더 비밀히 조치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6년 세종 21년 9월 10일 을미요 두 번째 기사 김하를 집을 바르게 하지 못한 주로서 율문을 상고하게 하다. 영의정 황희 조아이정 허조 우의정 신계를 불러 이르기를 신하가 임금의 명령을 받으면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비록 천한 일이라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옛적에 공자가 위리가 되어서 요량을 공평하게 하고 사직이 되어서는 충량을 번식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옛적의 신하된 사람이 마음을 극진하게 쓰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 조정에서 강의와 역산 등의 벼슬을 설치하였으니 모두 내가 깊이 주의하는 것이다. 이 직책에 있는 자는 마땅히 정백하게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내 뜻에 부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신자가 모두 이것을 천한이로 여기어 말하기를 한번 이 직책에 들어가면 종신토록 벗어나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피하려고 꾀하니 어찌 효과를 이룰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중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오직 이변과 김하뿐인데 이변은 말은 능하나 후중한 기량이 없고 김하는 후중한 기량이 있어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하가 장차 어전의 통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나도 역시 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일에 최치운이 갈 때에도 작은 일이 아니었다. 김하로 서장관을 삼고 인하여 하에게 명령하기를 너가 비록 서장관이기는 하나 실상은 부사이다고 하였었다. 치운이 비록 어질지라도 하가 아니면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하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있는데 만일 마음과 행실이 불수하다면 내가 어찌 굽혀 은혜를 베풀어서 공도를 멸할까마는 다만 헌사의 탄핵이 풍문인 듯하다. 만일 풍문이 아니라면 당초에 정치를 소박한 것을 탄핵할 때 아울러 다스렸을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러 숭원의 출생 원일로 증흠을 삼으니 생각하건대 그 사이에 헌사가 남의 사주를 듣고 가혹하게 살핌이 지나친 것이다. 하물며 풍문을 금하는 것은 조정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니 피할 수 없고 애매한 일로서 벼슬길을 가리어 막는 것은 조정께서 깊이 염려한 것이니 나도 또한 준수한 지가 오래다. 다만 일이 강상에 관계된다면 곧 배달하여 추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날 이순몽 황상은의 일은 풍문이니 그때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를
이미 떠들어댔고 나도 역시 그 추한 소리를 들었다. 또 내가 효령의 집에 갔을 때 승몽이 호상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것을 유사가 듣고 탄핵하였는데 이건 역시 풍문에 속한 일이다. 그러나 시위하는 군사의 이목은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지금 하의 죄를 보건대 하가 변백을 하지 못하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경들은 익히 의논하에 아래라 하니 허주가 아래기를 하는 신의 처진리의 남편이어서 함께 의논한 것이 마땅치 않사온데 성상께서 신에게 물으시니 신이 어찌 그 사이에 일호의 사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는 신대로 사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관계없다. 경의 뜻을 말하여 보라 하니 허저가 황희등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고 아뢰기를 만일 풍문이라 하여 논액하지 않으면 사헌부에서 반드시 인혐할 것이었고 만일 명하여 고신을 거두고 옥에 가두어 추국하면 하가 반드시 다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유를 상고하건대 하의 죄가 장 80에 불과합니다. 아직 유를 상고하여 아래라고 명령한 연후에 성상께서 저랑하시어 시행하셨사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문의 일은 논하지 말고 다만 첩이 정처를 질투하는 죄로서 조율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며 인하여 승정원에 하교하기를 관기첩 소생은 종명할 수 없는 법이 육전에 실려 있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기생은 정한 남편이 없어서 적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간을 불러서 하가 집을 바르게 하지 못한 주로서 율무는 상과의 아래라 하였다. 세종치로 86년 세종 21년 9월 10일 을미용 세번째 기사 하섬도의 공부를 정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하삼도 각 포의 공물로서 감할 수 있는 것과 육지의 각 관으로 옮겨 정할 수 있는 것을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각 관의 전에 정한 공물이 많고 적은 것을 참고하여 산출되는 각 관에 나누어 정하게 하고 공안을 고쳐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10일 을미용 네번째 기사 경상도 인리세 수전의 부족한 수를 구분 한전의 소출로서 바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경상도의 3세 수납의 법이 인리의 매 한 사람 앞에 한전 수전 합하여 5결이고 수전 2결로 세위를 하여 만일 무고 손실되어 그 수에 부족하면 한전을 물론하고 모두 원수량을 갱미로서 수납하옵는데 청하건대 이제부터 인리세 수전의 부족한 수를 모두 갱미로 거두게 하지 말고 구분 한전의 소출로서 수에 의하여 바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10일 을미용 다섯번째 기사 외인 진강차랑의 말한 바를 의논하다. 첨지중추원사 이예가 아뢰기를 신이 진강차랑에게 이르기를 종정성 등이 본도에 편안히 살면서 그 생을 즐기는 것은 오로지 우리나라의 언덕인데 이것을 돌보지 않고 석견주 등처의 자빈을 모두 서계를 주어서 보내니 이것은 장원한 계책이 아니요 또 종공이 혹 본도에 편안히 살지 못할까 염려된다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우리 섬이 대내전에 박해를 받아 돌아갈 곳이 없어 오로지 성상의 덕택만 쳐다보는 곳이요 또 외인들이 도망하여 숨어서 나와 우리 육지로 오므로 도주가 도로 내쫓지 못하니 서계를 발급하는 것은 사세 부득이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전자의 종정성의 청으로 그 자원에 의하여 삼포에 머물러 사는 자가 그 수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 무리에 의탁하여 와서 사는 자가 또한 많으니 모두 쇠한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삼가 귀국의 교시에 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진강차랑이 고기잡이 할 곳을 청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이미 일찍이 수교하여 연포, 부산포, 내이포 등처에서 고기잡이 할 것을 들어주었으니 사세가 계달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1. 진강차량이 말하기를 부산포에 자원하여 머물러 사는 외인들도 내이포, 연포의 예의에 의하여 자원대로 머물러 사는 것을 들어달라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내이포, 연포 등처는 종정성의 청을 들어서 허가하여 머물러 살게 하였지만 부산포는 전에 머물러 사는 외인이 없고 또 종정성의 서기에도 없는 바이니 다시 새 법을 세울 것이 아니다. 사세가 계달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1. 진강차량이 말하기를 지금 간지 사이아문을 서울 안에 머물러 두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만일 조정의 명령이라면 감히 명령대로 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조정의 명령도 없이 제 마음대로 서울에 올라왔으므로 우리 도주가 불러서 그 까닭을 묻고자 한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만일 원래 대마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 마음대로 서울에 올라왔다면 조정의 청하에 데려가는 것이 가하지만은 네이포 등처의 항거하는 외인은 우리나라 백성과 다를 바가 없고 이들이 네이포에서 거주한 지도 3, 4년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철전을 잘 만든다는 것을 듣고 서울 안에 두게 한 것이니 너가 이 뜻을 돌아가서 도주에게 말하라 하였습니다. 의정부에 내려 간지 사이아문을 돌려보낼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의정 신계 등이 의논하기를 짐짓 머물러 두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6권 세종 21년 9월 10일 을묘 6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의창의 개선책을 아뢰다.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나니 홍법 8정의 식화가 먼저가 되었고 공자가 말하기를 먹는 것을 족하게 하고 군사를 족하게 하면 백성이 믿는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중한 것은 민식상제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초에 의창의 출납하는 법을 베풀어서 가추 원전에 실렸습니다. 대략 이르기를 의창의 설치는 본래 궁핍한 사람을 진율하기 위함이다. 매년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고 가을에 가서 도로 밭에 부유한 자에게는 구워주지 말 것이다. 또 쥐가 먹거나 썩어서 반 이상이 모손된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고 수량에 준하여 도로 받으면 혜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그 패를 받게 되니 이제부터는 두량하여 구워주라 하였는데 그 뒤에 혹은 흉년으로 인하여 혹은 관리가 직책을 태만하여 구워간 백성이 바치지 아니하고 또 쥐가 축내고 썩어서 손실되는 것이 있어 결선을 가져와서 의창의 저축이 점점 모손되어 구워주기에 부족하므로 많이 군자로서 의창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창의 곡식이 넉넉하여 다시 군자를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년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인생이 곤핍하게 되자 궁한 백성들이 모두 진재와 환상만 바라보고 있으므로 의창이 부족하여도 군자에서 오로지 대출하였습니다. 중의 창고의 저축이 이로 인하여 허갈이 되어 1년의 저축도 오히려 부족하오니 만일 위급한 일이 있으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신등이 매양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실로 한심합니다. 지금에 당하여 시국을 건지는 건무는 의창을 충실하게 만들어 군자를 빈민에게 대출하지 말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진실로 이렇게만 한다면 군자가 위급한 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요건대 성주 때의 도회와 변읍에 곡식을 산더미처럼 쌌던 정치와 한나라 당나라 이래의 상평창, 의창, 향사의 구황하던 법을 강구하게 하고 또 경외의 심과 산관의 신료들로 하여금 의창의 보첨책을 개진하게 하여 이를 채취하여 시행해서 민생을 이롭게 하면 그의 조정께서 의창을 설치한 뜻에 합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6권 세종 21년 9월 10일 을묘 7번째 기사 충청도의 곡식으로 경기도를 진율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일에 수교하여 전라도의 쌀 2만석을 운반하여 경기에 줄인 백성을 구제하되 세전에 만일 미처 조전하지 못하면 명춘을 기다리도록 이미 전라도에 이첩하였사오나 바닷길에 바람과 물이 순조롭지 못하면 시기에 미처 수운하지 못할까 염려되오니 청하옵건대 병진년의 예의에 의하여 얼음이 얼기 전에
사사배로 충청도의 쌀콩 아울러 3만석을 수운하여 진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6년 세종 21년 9월 1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고 야인들을 불러보다. 홀라오니 완리하위 지휘 기방가가 보낸 그의 아들 지휘 우리응가와 이을한 하위 지휘 소동가가 보낸 지휘 구을호, 토열문하위 지휘 사룡아가 보낸 지휘 대보와 하우성위 지휘 실동가가 보낸 지휘 아라손, 허화 하위 지휘 자하가 보낸 천호 아고리, 올자우이 지휘 파을수가 보낸 지휘 몽고, 올려하위 지휘 관음노가 보낸 다시응가, 불타올하위 지휘 아고찰이 보낸 지휘 반차가 토산물을 바치니 우리 응가를 불러보고 이르기를 먼 길에 고생하며 왔겠다 하며 우리 응가가 대답하기를 특별하신 전하의 덕택을 입어서 사관에서 대접하는 것이 후하여 도중의 어려운 것을 몰랐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알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86년 세종 21년 9월 1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대우군 김하의 주애를 논하다. 전에 이르기를 집안에서 효도하기 때문에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5가지 형벌의 종류가 3천이나 되는데 죄가 불효보다 더 큰 것은 없다 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 불효하면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요 왕법에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후군 김하가 글을 읽어 과거에 올라서 좋은 벼슬을 오랫동안 지냈으니 인륜의 도리와 부자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상을 당하여 슬픔을 잊고 욕심을 부리어 창기 옥누아를 사랑하여 뻔뻔스럽게 대조하여 자식을 낳기까지 이르렀사오니 그 행실이 금수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이웃과 동리가 함께 본 것이요 사람이 함께 아는 것입니다. 물은 남의 자식이 된 자로서 누가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윤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사오니 어찌 성조에 이러한 소인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전하께서 기생은 정한 남편이 없다고 하셔 특별히 너그러운 언전을 베푸시니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만일 소생의 양천을 논한다면 정한 남편이 없는 것으로 의논하더라도 오히려 가하지만은 하가 보상 중에 있으면서 창기를 간통하여 강상을 무너뜨린 것은 일신의 죄악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조의 효치의 아름다움에 누가 되오니 왕법에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행의 근본이 이미 없어졌사오니 성상께서 충성을 다하여 하겠습니까? 또 강상은 천하 만세에 함께하는 것이요 전하께서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찌 이 한 소인을 아끼시어 만세에 바뀌지 않는 대강을 무너뜨리십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하의 불효한 죄를 율에 의하여 과단하시어 인륜을 두텁게 하시고 선비의 절개를 장려하소서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86년 세종 21년 9월 1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효령대군의 종 승제, 난봉, 동량, 정춘경의 간호, 부계 등에게 죄를 주다. 형조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효령대군의 간호인 승제, 난봉이 유리하여 떠돌아다니는 자 도합 340여인을 불러들이고 승제가 또 60여 호를 감싸고 있어 부리기를 노예와 같이 횡령하기를 한이 없이 하며 기타 교만하고 포악한 증상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또 효령의 간호 동량이란 자가 역시 도망하는 자를 꿰어들이므로 목사 하흡이 도망한 노비를 뒤밟아서 그 집에 이르러 잡으니 동량이 제 도당을 불러 모아 때려서 갈빗대를 상하게 하고 도로 이를
빼앗았으며 인하여 하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약탈하였습니다. 승지 정춘경의 간호 북에는 효령대군이 종이라 가칭하고 유리하여 떠돌아다니는 자를 불러들여 무려 100여 인이나 되고 그 포악하게 거두는 것이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 중에 승지와 동량의 죄악이 더욱 중하오니 청하옵건대 두 사람을 베고 남본과 북에는 찾아와 함께 모두 평안도에 입거시켜 두 사람을 징계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6년 세종 21년 9월 12일 정상 첫 번째 기사. 장령 정지담이 기마에게 죄 주기를 청하다. 신등이 소를 올려 김하의 불효한 죄를 청하였사온데 유윤을 받지 못하였으니 심히 한스러웠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신자의 마음을 세우고 몸을 행하게 하는 것이 원래 충효에 불과하고 인군이 국가를 유지하는 것도 또한 충효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하의가 불효의 죄를 범하였사오니 어찌 성상께 충주를 다 하겠습니까? 마땅히 유래에 의하여 과제해서 뒤에 오는 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일은 마땅히 대체를 좇아야 하고 자질구레하고 번잡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지담이 다시 아뢰기를 이괭, 황상, 조윤, 이 세 남은 모두 공신의 자손으로서 상중에 간음을 범한 자들이온데 모두 법에 처하였습니다. 지금 하도 역시 이 죄를 범하였사온데 전하께서 너그러운 법을 베풀고자 하시와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하여 보아도 김하는 팔이의 사람이 아니온데 무슨 까닭으로 유독 너그러운 법을 베푸시려 하십니까?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오니 인군의 상벌의 공평함에 어떠할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하의 일은 괭상 등과는 다르다. 손가락을 뽑아 해산달을 세어 가지고 김하더러 부모에게 불효하였다는 것은 내 뜻에 너무 잘다고 생각된다. 또 풍문을 금하는 것은 조종께서 이루어 놓으신 법이고 내가 지켜온 지가 오래다. 이 일이 풍문과 같은 것이 아니냐 하였다. 지담이 아뢰기를 요전에 한성부에서 하의 정처를 소박한 죄를 논핵하여 본부에 입문하였으므로 인하여 일이 발단되어 본부에서 김하를 추획한 것입니다. 김하가 말하기를 버린 처백에서 자식 6사람이 있다고 하였고 지금 옥루아의 공초도 김하의 공초와 같사옵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상중에 간음하여 낳은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발단이 풍문의 이유가 아니었고 김하의 간음을 범한 것이 또한 애매하여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너그러운 법을 베푼다면 뒷사람을 어떻게 징계하시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기첩의 소송은 종천하는 법이 육전에 실려있다. 억지로 승원의 아비로 추정한다면 이는 법이 일정한 것이 없고 쥐모멱자하는 배단이 한량이 없을 것이다. 내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다시는 아뢰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 9월 13일 모 첫번째 기사. 우정은 정차공이 김아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충효는 신자의 대절이 오는데 김하가 불효의 죄를 범하였사오니 인도에 있어서 어떠하옵니까? 마땅히 율문에 따라 과제하여 상벌을 공정함을 보이소서 하니 은 말하기를 관계첩의 소송은 종천하는 법이 영갑에 나타나 있으니 어찌 반드시 숭훈의 아비를 끝까지 따질 것이 있겠는가? 만일 숭훈의 아비를 끝까지 따진다면 이것은 법이 일정함이 없는 것이다 하였다. 장령 정지담이 아뢰기를 강상은 천하 만세의 대법이었는데 지금 하가 상중에 기생을 관계하여 자식까지 낳았으니 이것은 왕법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고 전하께서 사사로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찌 한 소인을 아끼시어 만세의 대법을 폐하십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기첩의 소생이 종량할 수 없는 것은 정한 남편이 없어서 확실히 알 수 없는 때문이다. 어째서 일이 강상이 관계된다 하여 남의 뱃슬길을 막느냐? 만일 억지로 추궁하면 털을 불고 험을 차볼 것이다. 후일의 패단이 반드시 작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 9월 14일 기미 첫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김하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충효는 신자의 대절이여 형벌은 국가의 대병이니 충효를 한번 잃으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고 형벌이 맞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대호군 김하는 아비의 3년상의 창기 옥루아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여 슬픔을 잊고 정욕을 방자히 하여 자식까지 낳아서 추한 소문이 퍼지며 놀라고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여 깨닫지 못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 날로 심하여 죄악이 찼사오니 한 집에서의 불효일 뿐 아니라 실로 성취의 누가 되오니 법으로 혹심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특별히 헌사에 명하시어 그 죄를 모두 삭제하시니 신등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전일의 헌사에서 하의 처첩의 차스를 잃은 죄를 핵실하에 청하였을 때 특별히 용서하고 논하지 말게 하셨사오니 하로서는 마땅히 송구하게 여기어 스스로 고쳐서 성은이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를 생각하여야 하겠는데 이를 돌보지 아니하고 개전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그 속에 빠져서 드디어 기첩으로 하여금 적처를 질투하게 하였으니 하가 어찌 완악하고 어리석어 부끄러움이 없을 뿐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행히 놓아주신 은혜를 입어서 전에 징계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충신은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사온데 하는 사랑하는 첩이 있는 것만 알고 압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니 압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찌 임금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충효가 다 상실되어 행실이 검수와 같으니 비록 출중한 재주와 세상에 더 높은 지혜가 있더라도 장차 어디에 쓸 것입니까? 예전에 진수가 아비상 중에 여종을 시켜 환약을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침체되어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으니 하의 소행을 이에 비교한다면 그 경중이 어떻다 하겠습니까? 이 무상한 소인을 아껴서 만세의 강상을 무너뜨릴 것이 아니오라. 엎드려 바라오건대 성상께서 명하여 유사에 내리시어 밝게 그 죄를 바로 종신토록 등용하지 마시와 강상을 바로잡고 사풍을 가다듬게 하소서 하니 윤호하지 아니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너희들의 뜻은 내가 이미 다 알았다. 그러나 이 일은 공사로 인하여 발단한 것이 아니니 억지로 추약할 것이 없다 하였다. 세종시로 86년 세종 21년 9월 14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김하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전일에 김하의 정처를 소박한 죄를 특별히 용서하였으니 하가 마땅히 허물을 뉘우쳐 스스로 새롭게 하여야 할 터인데 오히려 개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전처를 밟아서 소박하기를 전과 같이 하여 옥루아가 정처와 질투하여 서로 hir난하게까지 하였으니 청하건대 처첩실서의 율에 의하여 장 90에 처하시고 옥루아는 처첩의 이 남편의 기친 존장을 꾸짖은 율에 의하여 장 80에 처하고 그 시골로 돌려보내 노역을 정하여 적처와 첩의 분별을 엄하게 하소서니 명하여 각각 한 등을 감하고 시골로 돌려보내 노역을 정하는 것은 특별히 아랜 것에 따랐다. 세종 7월 86년 세종 21년 9월 1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김하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신하는 말을 다하고 임금은 간하는 것을 받아들인 연후에야 일이 잘못되는 것이 없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얻어질 것입니다. 김하는 경서와 사기를 섭렵하였고 과거로 출신하였으니 인륜의 중함을 알지 못함이 아닌데 상중에 엄난한 일을 행하여 강상을 어지럽혔사오니 이는 심술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사림이 함께 분하게 여길 뿐 아니라 듣고 본 자로서 통심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신등은 바라오기를 밝게 그 죄를 바로 풍속을 또 어떻게 할까 하였더니 이 불효의 죄를 그대로 두고 다만 처점 실수의 이율로 좌제하시오니 다 같이 형벌을 행하는 것이지만 이름이 정상에 맞지 않으니 백성을 중도로 제약하는 뜻이 아닙니다. 서경에 말하기를 윤상을 패하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은 세 가지 작은 과실이라도 용서하지 않는다 하였고 주역에 말하기를 소인을 쓰지 말라 하였사오니 김하의 소행은 용서할 수 없이 일찌감치 버려야 할 소인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전번 상소에 의하여 밝게 법대로 처치하여 종신토록 등용하지 마시와 신의 바람을 쾌하게 하소서 하니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7월 86년 세종 21년 9월 1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김하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고금의 제왕이 천하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충효이고 여러 아랫사람을 바로잡아 다스리는 것은 형벌이며 신하된 자가 입신, 행도하여 임금을 요순같이 받들고 백성에게 득택을 미치는 것도 역시 충효이고 명절을 연마하는 것은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충효는 만세의 큰 대강이요 형벌은 만세의 대진이어서 하루도 패할 수 없는 것이며 한 사람이 사사로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충효가 밝아지지 못하고 형벌이 공평하지 못하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합니다. 지금 김하의 행실이 검수와 같아서 사람의 견문을 놀라게 하니 다만 한 집의 강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방의 엉망세의 강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비록 김하의 일신이 국가의 안위가 매어 있고 없음에 관계가 되더라도 이런 죄악이 있으면 마땅히 법에 처하여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김하는 국가에 대하여 일찍이 1촌의 공효도 없고 강상을 무너뜨렸사온데 전하께서 구표 말감을 줘주시는 것은 특별히 통역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통역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과 주한 행실이 강상에 누가되는 것이 경중을 저울질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뿐이 아닌데 전하께서 기생은 정한 남편이 없다는 뜻으로 그 큰 죄를 용서하시고 차첩이 차스를 잃은 것으로서 죄를 주시니 이것은 특별히 김하의 말단의 일입니다. 남의 자식이 되어서 이런 압이 없는 행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그 압이가 없으니 어찌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옛사람이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하는 것은 어찌 공연한 일이겠습니까? 지난날 태종조의 이갱 조윤과 우리 성명의 조정에 이르러 황상 이세남이 모두 친상을 당하여 김하와 같은 행실이 있었는데 모두 법대로 처치하여 조금도 용서함이 없었던 것은 진실로 충효는 만세의 대강이어서 하루도 패할 수 없으며 형벌은 만세의 대전이어서 한 사람이 사살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훈친의 자손이며 제부의 신하로서 말감을 받지 못하는데 김한만은 어떤 사람이기에 본래 파리도 아닌데 10악을 범하였는데도 특별히 성은을 입어 석방하고 다스리지 아니하여 범한 죄악은 같은데 베푸는 형벌은 다르게까지 하십니까? 신등은 두렵건대 괭, 윤, 상, 세남의 죄를 이미 사책에 쓰고 지금 또 이어서 쓰기를 김하라는 신하가 아비의 상중에 있으면서 기생을 관계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대간이 법에 처하기를 청하였으나 마침내 법에 처하지 않았다고 하면 후세의 의논이 장차 전하의 용형이 어떻다 하겠습니까? 어찌 한 사람을 아껴서 성스러운 다스림에 누를 끼치십니까? 신등은 전하를 위하여 아깝게 여기옵니다. 대개 윤성을 어지럽힌 죄악은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알고서 끝내 죄주지 않으면 장차 징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어찌 김하가 그 마음을 개전하지 않을 뿐이겠습니까? 윤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자가 장차 뒤를 이어서 일어날 것이오니 알지 못하거니와 전하께서는 마침내 어떻게 처치하시렵니까? 이런데도 죄주지 않으면 이는 한 세상을 모두 김하와 같은 행동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강상을 패할 수 없고 형벌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시고 김하의 죄를 이율에 의하여 과단하여 나라의 법을 바르고 사풍을 가다듬게 하소서 하니 윤하지 아니하고 인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이미 결단한 일이고 또 공사로 인하여 발단된 것이 아니니 어찌 반드시 다시 탄핵하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로 86년 세종 21년 9월 15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한슬과 영덕에게 정문을 세우고 복호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평안도 3등현의 신백정 한슬과 황해도 재령군의 양녀 양덕은 그 어버이가 미친 병을 앓고 있었는데 병이 점점 심하여지고 산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곧 낫는다는 말을 듣고 곧 손가락을 끊어서 엄건하여 가루를 만들어서 술에 타서 마시게 하였더니 아버지의 병이 곧 나았습니다. 청하옵건대 모두 정문을 세우고 복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6년 세종 21년 9월 15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최진과 김중종에게 죄를 주다.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지 울산군사 최징이 언양현감 김중종에게 쌀과 콩을 청구하여 좋아하는 경주 기생에게 주고 사화가 지경을 넘어가기를 기다려서 창기의 집에 가서 자고 기생 아비의 기일을 당하여 친히 스스로 제를 올리고 불공을 드렸으며 김중종도 역시 스스로의 쌀과 콩을 빌려주었사오니
청하건대 요례에 의하여 모두 장 80에 자자하소서 하니 명하여 자자는 하지 말고 아울러 그 죄를 속 바치게 하였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1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의를 받았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1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정지담 정차공이 김하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윤상을 무너뜨린 죄악은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지만은 알고서 죄주지 않으면 후례를 어떻게 징계합니까? 뒤에 또 김하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처치하시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애매한 일을 끝까지 다스리면 취무부자의 패단이 또한 적지 아니하다. 내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다시는 아뢰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16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사신의 종사관과 종인이 14인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다. 선지하기를 무릇 북경에 갈 때 종사관과 종인을 원래의 정한수와 첨가하여 정한수를 합하여 14인을 초과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16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종정승이 보낸 6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소운, 사이야문 등 6인이 왔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1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부에와 사관은 애성 김하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연명으로 그를 올리기를 불효한 사람은 세상에 살 수가 없고 불효한 사람은 법으로 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하의 소행은 추하기가 금수와 같사오니 다만 성조의 효치의 아름다움에 누가 될 뿐 아니라 실로 만세에 바뀌지 않는 강상을 무너뜨려 싸우나 진치로 귀신과 사람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바이요 왕법에 용서할 수 없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한 자가 있어 모두 법에 의하여 처치하였는데 어째서 홀로 김화만을 석방하고 다스리지 아니하여 죄는 같은데 벌을 다르게 하십니까? 전하께서는 조정의 헌장을 지키고 만세의 강상을 잡으셨사오니 통역을 잘하는 작은 기능 때문에 윤상을 무너뜨린 큰 죄악을 놓아주신다면 신등은 두렵건대 전하의 용법이 조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또한 앞뒤가 같지 않은가 합니다. 김하는 이미 그 아비를 저버려 싸우니 어찌 전하께 충성을 다하여 상국에 전대하겠습니까? 김하의 죄악은 일이 명백하고 신등의 청이 두 번에 이르렀고 또 간곡하게 한데도 전하께서 끝내 윤허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두렵건대 후세에 간하는 것을 막는 패단이 실로 여기에서 비롯될까 염려됩니다. 성상께서 만리를 꿰뚫어 보시는 밝으심으로써 어찌 시초를 삼가고 끝을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한결같이 지난번 소장의 청에 의하여 김하의 죄악을 율에 의하여 과단하여 국법을 바르고 일륜을 뜻떻게 하소서 하니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1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고조화를 내지에 옮겨 살지 못하게 하다.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전일에 경에 올린 고조화를 구처하는 조건을 의정부에서 의논하니 정부에서 의논하기를 도질제사로 하여금 범찰에게 이르기를 비록 조부 때부터 서로 전하는 노복이라도 만일 침책을 가하면 반드시 도망하고 배반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너가 고조화에게 어째서 침유하고 책망하기를 마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부디 침범하고 핍박하여 옮겨갈 마음을 먹지 말게 하라 하고 또 고조화에게 이르기를 너가 내지에 옮겨 살고자 하는 그 뜻은 좋으나 내지는 밭이 척박하여 너희들이 살고 있는 비옥한 땅만 갖지 못하다. 하물며 이제 이미 범찰로 하여금 너희 무리들을 침유하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전에 살던 곳에서 전과 같이 경작하고 목축하여 삶을 편안히 하고 업을 즐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정부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경은 그리 알고 이 뜻을 두 오랑캐에게 잘 다이르되 말의 가감은 경의 뜻대로 적당히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1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장수의 선택, 공법 시행의 불가, 임금을 접견하는 예의, 송사, 검시 등등에 대해 상소하다.
신등은 모두 용렬한 제국으로 언권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호의 보탬도 없었사와 삼가 좁은 소견으로 우러러 천총을 더럽히오니 엎드려 바라오건대 성상께서 재량하여 채택하소서. 1. 장수의 선택은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몰령에게 맹추의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오로지 맡기어 불의한 것을 친다 하였는데 진씨가 말하기를 대장은 이미 시험한 공적이 있어야 그 일을 오로지 주장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 양계의 장수가 간혹 나이 젊은 신진의 장사가 있어 몸은 비록 가볍고 날래나 싸우고 치는 위험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간담의 웅대하고 호방한 기운이 좋게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치면 반드시 취할 줄을 알겠습니까? 예적의 진나라 임금이 건숙의 말을 쓰지 않은 것을 뉘우치고 조나라 임금은 조갈의 꾀를 들어 믿은 것을 뉘우쳤고 시황은 왕전을 쓰지 않아서 이신이 도망하여 돌아왔고 부견은 왕명의 말을 듣지 않아서 부융이 패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명효와 대흠이 아닙니까? 또 나라의 문정에 도둑이 있으면 비록 왕공 귀인이라도 묵질로서 군사에 나가는 것은 옛날의 제도입니다. 남의 신하된 사람이 어찌 한 집의 최사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나라뿐이요 집을 잊어버리는 것은 인신의 대절이니 어찌 친구로서 국가의 대의를 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진을 시험하여 제주가 장수가 될 만한 자는 부모가 늙고 병들었거나 자신이 상중에 있거나 를 불개하고 임명하여 보내 오로지 한 방면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신등이 지난번에 공법을 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소를 갖추어 아려 싸운데 유윤허를 받지 못하와 매우 실망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천총을 어지럽게 합니다. 만일 부득이하여 반드시 공법을 행하신다면 그 패단을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초 양전할 때에 간전이 1복이고 옆에 9복의 진전이 있으면 10복으로 매고 간전이 10복이고 옆에 90복의 진전이 있으면 1결을 메어서 10여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와 같이 하였으니 그 까닭은 백성들이 다 개간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혹은 땅이 척박하로 인하거나 혹은 힘이 미약한 것으로 인해 다 개간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의 공법은 전도 묵은 연후에야 면세하니 개간한 것이 비록 1복이라도 10복의 구실을 거두고 개간한 것이 비록 10복이라도 1결의 구실을 거두어서 구워서 바치게까지 되니 백성들이 그 패단을 싫어하여 드디어 묵혀버리고 맙니다. 원하옵건대 경작하는 밭 안에 만일 묵은 곳이 있거든 비록 1복이라도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수령이 친히 살펴서 신고한 것이 사실과 같거든 그 개간한 수에 따라서 구실을 거두소서. 또 한 호에 경작하는 것이 모두 완전히 손이 된 연후에야 면세를 하니 가령 1결을 경작하는 자로서 혹 10복은 실이고 90복은 손이 된 자, 10결을 경작하는 자로서 혹 1결은 실이고 9결은 손이 된 자도 겨우 1분의 실로서 10분의 구실을 거두니 손전의 실은 무엇으로 바치겠습니까? 원하건대 원전의 1결의 밭이 손이 80복이 이르면 면세한다고 한 예에 의하여 한호에 경작한 것이 손이 8분에 이른 것도 역시 신고하게 하여 수령이 친히 심사하여 만일 신고한 것과 같으면 면세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이 사람을 쓰는 것은 중한 일이어서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휴책이 달려있으니 인주가 마땅히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근련 이래로 외방에 임명한 수령이 탐호하고 불법한 자가 있고 서울 안에 임명된 관원도 마땅하지 않은 자가 있어 치도에 누가 되오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매양 사람 쓸 때를 당하여 친히 정전에 납시어 이조 병조의 당상으로 하여금 동서로 나누어 앉아서 손에 관안을 잡고 중국 조정의 육부 상서의 일을 아뢰는 예의에 의하여 일찍이 과악을 범하여 전주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하고 무릇 선발할 만한 사람을 덕과 제주를 헤아려서 출신 내력을 친히 아뢰어 윤허를 받은 연후에 주위에 표를 하여 비답을 내리시어 선발하는 법을 중하게 하소서. 1.
예기에 말하기를 천자를 대할 때는 협, 위, 대, 아래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국군을 대할 때는 수를 주시한다 하였는데 주에 이르기를 협은 조복, 제복의 공력이고 수는 턱 아래의 것이니 국군을 보는 자는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마땅히 그 얼굴 아래와 공력 위를 본다 하였습니다. 중국 조정의 제도에 육부 상서가 이를 아래대와 진퇴할 때 역시 땅에 엎드리는 예가 없으니 지금 우리 조정의 땅에 엎드리는 예는 예전 예도 아니고 또 중국 제도도 아닙니다. 원하건대 한결같이 예경과 중조의 제도에 의하여 이를 아랠 때 꿇기만 하여 계달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1. 송사를 결단하는 관리가 모두 처결에 있어서 반드시 허심하게 청단하여 치우치는 바가 없은 연후에 진정으로 허위가 분변되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펴질 터인데 지금 형조, 한승부, 도관, 삼사는 법강을 전장하였으니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한데 대소임리 만일 고소할 것이 있으며 부탁을 위하여 먼저 사사집에 고한 연후에 공정에 하소하니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비록 제5륜의 어질무로도 인정이 없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그 아래에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의 관리가 혹 선입된 말에 구애되고 혹 청탁의 사정에 끌려 그런 줄 알면서도 오결하여 세월을 지연시키는 자가 있으니 심히 국가에서의 위임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분경을 금하는 것이 엄하지 않은 것은 아니오나 위탕의 삼사만은 건방이 없사오니 심히 불가합니다. 이제부터는 족친 이외에 송사는 자와 자비는 일체 왕래를 금하여 분경하는 풍습을 막고 만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주인과 손을 모두 유사에 내려 논지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금시하는 법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옥사의 정위와 사람의 사생이 나누어지니 만일 혹시라도 밟지 못하면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반드시 그릇될 것입니다. 지금 서울 안에 오부와 성 및 심리에 죽은 시체가 있으면 한 성부의 낭청과 본부의 관리가 친히 그 시체를 검시하고 형조에 입문하여 죽은 연유를 추국하니 그 법이 정밀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항의 관리들이 친히 보는 것을 꺼리어 이전을 시켜 검시하고 문득 문헌을 만들어서 형조에 넘깁니다. 형조에서는 처음부터 검시에 참여하지 않고 다만 문헌만 가지고 정률을 추문하니 비록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진상을 알아내지 못할 것은 필연한 일입니다. 형조는 본래 주정하는 관사인데 검정할 때 홀로 참여하지 않으니 대단히 불가합니다. 비옥건대 이제부터 만일 죽은 시체가 있거든 형조의 당해 낭청으로 하여금 위의 각사와 더불어 이를 아는 검률 두세 사람을 데리고 친히 시체의 상황을 검시하게 하면 반드시 정밀하게 살피게 되어서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외방의 죽은 시체는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친히 검사하여 정률을 고명하게 하였으니 그 법이 또한 자세합니다. 그러나 외방의 수령들이 검시할 때를 당하면 멀리서 바라만 보고 친히 검시하지 않기 때문에 옥사가 의심되어 각각 서로 증거를 끌어대어 거의 백성에 이르렀어도 마침내 실정을 얻지 못하니 이것이 진실로 염려됩니다. 이제부터 상항의 수령은 살상한 사람과 피살된 사람의 족속을 거느리고 입증하여 검시하고 만일 친히 검시하지 아니하여 옥을 만들면 피살된 사람의 족속으로 하여금 진고하게 하여 엄하게 죄책을 가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1. 용렬하고 병든 물은 노비 재물의 소송에 있어서 비록 10여 년이 되어도 결말을 얻지 못하는데 그런 까닭은 그 피고인이 현재 집유하고 있는 것을 달콤하게 여겨 세월을 천년시키려고 하여 곧 대송을 하지 않고 성사를 듣는 자도 청탁에 끌려 무정이 되기를 꾀하고 곧 구처하지 아니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펼 수가 없습니다. 비옥건대 이제부터는 비록 농사딸을 당하더라도 원고된 자가 귀농하려고 하지 않거든 피고된 자도 역시 무정을 불개하고 창단하고 만일 그 소송하는 것이 흑백이 분명하여 그런 것을 알면서도 함부로 진류하고 있는 자는 타인의 노비를 거짓한 예에 의하여 엄하게 죄책을 가할 것이며 만일 농사가 지극히 중하여 늦출 수 없다고 한다면
무게 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송정에 나와 친히 부딪혀 대성하게 하고 만일 피고인이 한 달이 되어도 나오지 않거든 오로지 원고에게 주어서 간계와 거짓을 막는 것이었다 합니까? 전곡이 있는 각 아문에서는 모든 출납에 있어서 반드시 사헌부 감찰을 창대하여 시행하는 것은 간계를 막고 허위를 막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감은 본래 인신이 없고 그 출납 중기를 다만 본사의 관리와 더불어 서합할 뿐이며 두르고 끼우고 바르고 문지르는 곳에는 모두 본사의 인신을 쓰니 신등은 두렵건대 간사한 무리가 물건의 수량을 점검하여 마음대로 두르고 끼우고 인신을 찍는 일이 혹 들어있을 것이니 만류의 폐단이 진실로 염려됩니다. 비교컨대 이제부터 따로 본대의 인신을 주조하여 모든 출납중기에 모두 찍어서 간괴와 허위를 막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각사의 외방 노비를 정력 한 명의 봉족 두 명을 주는 법이 육전에 실려 있으나 그러나 각사의 노비가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아서 노비가 많은 곳에는 봉족도 수가 많아서 정하여 주니 체번하는 기간이 혹은 5, 6년 간격이 되며 10여 년이 된 뒤에 번상하는 자도 있고 노비가 적은 곳에서는 정력 한 명에 여자 종 한 명만 주니 번상하는 자가 매년 6달 만에 서로 교차에 휴식할 수가 없어서 그 노고가 견줄 데가 없습니다. 다 같이 나라의 노비이면서 편안하고 수고로운 것이 고르지 못하니 인심이 불화한 것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원하건대 형조와 도관으로 하여금 각사 관원이 많고 적은 것과 사무에 본다하고 간략한 것을 계산하여 많은 것은 들고 적은 것은 보태어 수고롭고 편안한 것을 고르게 하소서. 만일 노비의 많고 적은 것은 그 유래가 오래여서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노비의 수가 적은 관사에는 건수를 수대로 할 것이 없고 봉족을 정하여 주는 것은 모두 다른 예의에 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우리나라 사람이 나이 어려 혀가 굳어지지 않은 때를 당하여 모두 복건성의 음훈을 배우고 나이 장성하여 혀가 이미 굳어진 뒤에야 화어와 같아지고자 하여 성문원과 사유원에 들어오는데 처음 나중에 익힌 것이 달라서 공효를 이루기가 어려우니 그러므로는 서울 안의 의관 자제를 8세 이상 모두 중앙 일부에 모아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모두 정음을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1. 경중 각사 노비의 형지안과 중기를 모두 단단하게 간직하지 않아서 사람이 모두 볼 수 있으므로 자기에게 해로운 것을 싫어하여 그 문적을 없애버리려고 바르고 문지르거나 훔쳐가는 자가 들어있으니 이제부터는 모두 서장을 만들어서 모든 문서를 장 속에 넣어두고 장의 표면에 쓰기를 모년 노비안이라고 하여 모두 표를 붙이고 만일 고열할 때를 당하여 세 사람을 갖추어 개폐하여 간사한 도둑을 막으소서. 외방의 인보적, 호구장, 군적, 전적은 여러 주, 부, 군, 현의 관사에 맡겨두어 거두지도 않고 봉하지도 않기 때문에 간사한 무리들이 그 조상의 혐오를 싫어하고 혹은 군적의 나이 젊은 것을 싫어하고 혹은 전부가 너무 중한 것을 싫어하여 먹물로서 종이에 개치를 하거나 혹은 게장을 끊어내어 그 해가 적지 않으니 한결같이 경중의 예의에 의하여 장을 만들어 거두어 갈무리 두고 수령이 감사의 명령을 받아서 삼공형을 데리고 개폐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1. 얼음을 저장하고 얼음을 떠내는 것이 비록 음양에 고르지 못한 것을 섭리 좋아하는 일이기는 하나 역사의 노고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옛적에 경대부 이상이 비록 모두 얼음을 쓰기는 하였으나 노, 병, 상, 욕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얼음을 저장할 때 여긴과 잔물을 반을 감하게 하고 얼음을 쓰는 것은 국내에서 쓰는 것과 종학, 의정부, 육조, 대간, 제내제군과 이성제군은 모두 얼음을 반사하고 이품 이상은 노, 병, 상, 욕 이외는 얼음을 반사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제5류는 한나라대 명신이고 무정은 농사일이 바쁜 때는 송사를 청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춘분부터 추분까지다.
무게일은 송사를 청리하기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추분을 말한다. 대감은 사헌부 감찰이다. 세종시록 86권 세종 21년 9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정지담 정차공이 김하에게 죄주기를 청하다. 김하의 범한 것이 이리 강상에 관계되오니 청하고 내 법대로 논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뜻을 다 알고 있다. 이미 결단한 일을 어찌 다시 말하느냐 하였다. 지담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에 말한 바가 김하와 같은 자는 모두 법에 처하고 지금 김하에 이르러서는 놓아주고 죄를 주지 않으면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른 것이 아닙니까? 비오건대 반드시 급히 법에 처하여 후례를 징계하소서.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한 사람을 벌지면 좋기 천 사람을 권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니 윤호하지 아니하였다.